여러분은 꼭 살아보고 싶은 집이 있나요? 우리는 시민들에게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각자가 살고 싶은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뭐 자연이랑 좀 가까운 집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집이 두 개면은 공간 분리도 좀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 집에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당도 있고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살고 싶은 집으로 단독주택을 꼽았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아파트를 살고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아파트 살고 싶긴 하죠. 처음엔 아파트가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좀 나이 들고 이러면은 주택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집에 있을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 나가고 거의 잘 때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아파트가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직장이랑 좀 가까운 게 좋을 것 같아서. 경제적인 그런 것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집을 지을 공간도 사실 대한민국에선 잘 없고 현대인들의 소망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싶은데요. 집이 곧 아파트로 통하는 요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정한 집의 의미를 찾기 위해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주택에 어우러져 살아가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공존의 가치. 공간이 만든 대가족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 대연동의 한 동네에서 마주한 평화로운 아침. 이 조용한 곳에서 어디선가 신나게 뛰어노는 듯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 보니 이곳은 다름 아닌 집. 아이고 어머니, 아들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5번 뛰면 밑에 집에서 위에 집 올라와도 된다라는 신호거든요. 층간소음이 심각한 요즘 이렇게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괜찮은 집이 있다고요? 예, 모여가는 학령기 아동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8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이가 뭐 이런 우리 강한 사투리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한번 같이 좋은 것들을 해보자. 모여가는 도심에서 아이들을 좀 더 아이답게 키우고 싶은 부모들이 모여 만든 다세대 주택인데요. 현재 이 집에는 총 8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무려 28명이 건물 한 동에서 가족처럼 어우러져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런 집을 만들게 됐을까요? 저희가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애들이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에서 왔을 때 그 나머지 시간들 안전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을처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택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까 해서 저희들이 흔히 아파트를 지을 때 조합원들을 모집하듯이 같이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이 8집은 그 가족에 딱 맞춤형으로 지은 그런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그 가정의 특성에 따라서 방이 많이 필요한 집도 있고 방이 필요 없어도 되는 집도 있고 8개가 전부 다른 것들인데 하나로 잘 엮여져 있다는 게 좋은 평가를 해주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여가는 각 가정이 원하는 형태로 설계된 맞춤형 주택인데요. 내부 공간이 다른 것은 물론 각 층마다 다른 각도로 비틀어져 있어 한 집 한 집이 미세하게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소통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물리적인 공간도 그런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을 보면 이렇게 큰 방에도 창문이 나 있고 창문으로 보면 또 저쪽 복도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공기도 소통이 되고 또 아이들이나 이제 그 남편의 인기척도 다 느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또 어디에서 뭐를 하는지 이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한 점이 좀 아파트 삶과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각 호실을 구경하는 재미 또한 쏠쏠한데요. 아이들과 소통을 중시하는 지온의 집은 가족이 교류할 수 있는 작고 소소한 공간들을 만들었고요. 테라스와 거실, 안방이 개방돼 있어 손님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종이인의 집.
높은 계단을 이용해 아이들의 색다른 놀이 공간을 만든 승준이네 집. 널찍한 테라스가 있는 다솜이네 집까지 가족들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집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여가를 완성해 보니까 도심지 주거 안에서 야 이런 다세대 주택이 각각 사용자가 정해져 있는 것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는 아주 도심에서의 어떤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 비싸지도 않고 또 단독 주택의 장점도 있고 또 아파트에 가진 특정한 보안도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심 주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모여가. 이 집은 가족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해줬다고 하는데요. 시끌벅적한 저녁 시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니 오늘 무슨 큰 행사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 라인 사람들만 다 같이 모여서 오늘 밥 먹는 날이에요. 이곳은 아이들의 놀이터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교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토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자주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주 먹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좋은 저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도 너무 즐겁게 잘 놀아서 저에게는 정말 힐링 타임 같은. 즉, 이 공간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셈인데요. 평범한 가족들이 만나 이뤄낸 특별한 기적. 모여가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오늘도 함께 살아감의 가치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둘만 키우지 않는다. 공동체가 주는 따뜻함을 그리워했거든요. 그게 여기 와서 그런 부분들도 느끼고 있고 또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또 저 역시도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따뜻하게 키울 수 있겠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공간이 만들어준 가족의 형태는 그 어떤 가족보다 더욱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살 때는 우리 가족만 중요했고 내 아이만 신경 쓰면 됐었는데 일로 이사 오고 나서는 우리 아이도 중요하고 다른 아이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가족도 중요한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생활하고 와서 안에서만큼은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주 공간이라는 것이 기성품을 우리가 소비하는 것처럼 이제 아파트를 우리가 소비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내 머릿속에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구현된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서 뭐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만나 공동체를 이루는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